학군지가 하락장의 가격 방어가 더 잘 될지에 대해서 검증해 봤고요. 시세 방어가 하락장 때 진짜 더 잘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군지에 꼭 가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계시죠. 왜냐면 매년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몇 년째 줄어들고 있죠. 뭐 물론 작년에는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일시적이라고 보고 줄어든다라는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교육받을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매년 폐교하는 초등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꼭 학군지에 가야 되나 이런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군지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서 비싼 아파트에서 비싼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얼마 전에 한가인의 하루 일과가 이슈가 됐었죠. 유튜브에 올라온 얘기인데 뭐 자기 시간이 없다 밥도 차에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보여줘요. 아침 7시 반에 첫째 딸을 이제 학교 보내고요. 둘째 아들 아침 먹인 다음에 9시에 유치원에 보내죠. 그리고 11시에 잠깐 브런치 모임 했다가 2시 10분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는 거를 데려오고 4시에 첫째 딸을 이제 또 수학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6시에는 첫째 딸을 집으로 데려온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7시가 되어서야 잠깐 자유시간을 갖고 9시가 돼서 수학학원에서 집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잠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뭐 둘째 딸인가요? 뭐 아무튼 이렇게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100% 아이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생활 패턴을 알 수 있었고요. 순전히 대치맘, 그러니까 전형적이죠. 대치맘 스케줄.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이는 줄어들고 초등학교도 폐교되는 수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고령화가 시작이 되면서 교육열은 더 높아질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가 뭐 2명, 3명씩 있다 보니까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 한 명한테만 올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점점 폐쇄성이 짙어지고 동질성이 심화되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아이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상류층으로 보내기 위함인 거죠. 그런 하이클래스 아이들끼리 어울리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 욕구,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에 대한 교육열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학군지를 찾아가겠다는 거였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군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요가 빵빵하다라는 얘기겠죠. 이를 또 어려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왜냐면 수요가 밑에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제가 2011년부터 24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서울 평균 2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대비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22% 빠진 거예요. 근데 강남구는 15% 빠졌고요. 동대문구 15%, 강동구 1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빠진 곳은 없어요. 다 빠졌는데 이 3개 구는 한 10%대로 빠졌고요. 용산, 성동, 동작, 뭐 금천, 관악, 강북 이런 데들은 20%대 후반, 30%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이유가 뭘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 10%대만 빠진 곳들은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학군지, 그리고 그 반대 용산이나 성동 이런 데들은 비학군지로 유명하죠. 아쉬운 곳들. 뭐 금천, 관악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이사 가고 부모들이 이사 가고 이러니까 그런 데들은 학생 수가 덜 빠진 거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학생 수가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학군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하락장에 진짜 시세 방어를 잘 했을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학군지에 인접한 곳과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들의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하락장 시기는 2021년 7월, 이때가 고점이었죠. 이때부터 쭉 떨어졌죠. 23년 1월, 2월 뭐 이때까지. 그래서 그 시기를 조사를 했고요. 한번 보시면 레미알 대치팰리스, 도공 렉슬 비교해보면 둘 다 뭐 떨어졌는데 여기는 9% 떨어지고 여기는 17% 떨어졌어요.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10% 떨어졌고 반포 미도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중계 3차는 27% 떨어졌고요. 하계 2차는 38% 떨어졌습니다. 목동 하이페리온은 14%, 신정 아이파크는 18% 떨어졌고요. 여기는 주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광장 힐스테이트 광진구의 여기는 마이너스 13% 떨어졌고 금호 베스트빌은 마이너스 2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고덕 아이파크는 마이너스 20%, 레미알 힐스테이트 고덕은 마이너스 38%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군지에 가까운 아파트들 여기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살짝 떨어진 곳들보다는 덜 떨어졌다라는 게 보이시죠? 차이가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10%, 적게는 마이너스 3%까지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많이 차이 났을 때는 마이너스 18%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지에 인접한 곳일수록 시세 방어가 잘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럼 반면 상승장에서는 어땠을까? 학군지가 상승장에서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까? 를 알고 싶었고, 사람들이 학군지가 더 상승률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시점은 23년 초 저점에서 현재까지를 조사한 거고요. 레미안 대치팰리스 44% 오르고 도공렉슬 39% 올랐습니다. 여기는 학군지가 더 많이 올랐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는 40%, 반포 미도는 46% 올랐고요. 중계 3차는 27%, 하계 2차는 38%. 자, 이런 식으로 학군지에서 살짝 떨어진 곳들의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예외였고요. 다른 곳 13%까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학군지에서 떨어진 곳이 하락이 큰 만큼 상승률도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그런 자료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락장 때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학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하락률이 큰 아파트 사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요, 유주택자는 학군지에 등기치는 게 맞고요. 하락장 때 시세 방어가 잘 되니, 그리고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학군지에서 좀 떨어진 곳 중에서 하락률이 큰 곳으로 등기를 쳐라 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학군지가 하락장 때 시세 방어가 잘 되는지, 그리고 상승장 때 뭐 상승률은 더 컸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